요즘 뉴스만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당신이 설마 하는 지금 이 순간 내 핸드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휴대폰은 이미 뚫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휴대폰 안을 누군가 몰래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축적된 보안 연구와 시니어 생활 데이터는 이 가능성을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큰돈을 만지지 않는다. 나는 인터넷 쇼핑도 자주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범죄자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가장 오래 노출되면서도 보안 설정에는 가장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게 정보가 새어나가기 쉬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문자 하나, 정체 모를 전화 한 통, 괜히 찜찜한 기분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인하게 만드는 것, 지금 멈추게 만드는 것, 지금부터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을 항상 해킹이나 범죄 영화 속 장면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유출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앱, 편리해 보이는 기능, 지금 당장 확인하라는 문자,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무심코 누른동에 읽지 않고 넘긴 약관 필요 없어졌지만 지우지 않은 앱,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당신의 생활 패턴이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집니다. 언제 일어나고 어디를 자주 가고 누구와 통화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 이 정보는 당신보다 외부 시스템이 더 정확히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은 휴대폰에는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배터리가 예전보다 빨리 닳습니다. 가만히 두었는데도 기기가 뜨거워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데이터 사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광고의 변화입니다. 내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 최근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 주제, 갑자기 늘어난 병원이나 보험 광고.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광고의 정확도는 우연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휴대폰 설정 화면을 열고 데이터 사용 내역, 앱 권한, 백그라운드 작동 여부를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르고 당했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 정보를 지키는 5가지 생활 원칙. 여기서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첫째, 앱은 설치보다 삭제가 중요합니다. 필요해서 설치한 앱은 용도가 끝나는 순간 바로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자 속 링크는 급할수록 누르지 않습니다. 지원금, 건강검진, 택배 이런 단어가 보이면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이중인증은 귀찮음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한 단계가 추가되는 순간 대부분의 침해 시도는 여기서 멈춥니다. 넷째, 자동 저장을 점검하십시오. 편리함은 항상 위험과 함께 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확인은 최고의 예방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설정 화면을 여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5가지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정보를 지킨다는 것은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겪은 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돈보다 마음입니다. 불안해지고 의심이 늘어나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심리 상태는 수면과 면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정보 관리 습관이 잡힌 분들은 생활에 대한 통제감이 높아집니다. 통제감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 하나 지우는 것, 설정 하나 확인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생활의 과학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내 휴대폰 하나로 그렇게 많은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한 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휴대폰을 켜는지, 주로 어떤 시간대에 통화를 하는지, 집 근처에서 자주 머무는 위치, 자주 검색하는 단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비밀번호 하나가 털리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복제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잘 살았다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빼앗긴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범죄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한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정보는 계속 흘러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단순한 날씨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광고가 많았지만 무료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앱은 위치 정보, 통화 기록, 접근, 연락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보험 권유 전화, 투자 전화, 건강식품 광고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내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특별히 해킹을 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대폰이 보내는 신호는 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꺼진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영화 같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본인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씩 내가 설치하지 않은 앱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기 문제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사소한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듣는 동안만큼은 휴대폰을 옆에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듣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은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설정 화면입니다. 글씨는 작고 용어는 낯설고 괜히 잘못 눌렀다, 더 망가질까봐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정 화면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불안이 낮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는 것은 두렵고 아는 것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는 습관부터 만드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설정 화면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앱 설치 습관은 집에 물건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해서 들였지만 쓰지 않게 되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앱은 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한이라는 문을 계속 열어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앱 정리는 청소가 아니라 보안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자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기 문자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지금 당장 마감 확인 이런 단어가 보이면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멈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안입니다. 이중인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찮아서 못하겠다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중 인증을 설정한 계정은 침해, 시도가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귀찮음은 잠깐입니다. 피해는 오래갑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전화가 줄어들고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 집중력,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보안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조용히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큰 피해를 본 적은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피해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경우보다 조금씩 조용히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변화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받아도 되는 전화인지 피해도 되는 전화인지 구분하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지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침 상태가 지속되면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오랫동안 쓰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앱도 거의 설치하지 않았고 터넷도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휴대폰일수록 보안 업데이트가 늦어지거나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문자 하나를 계기로 원치 않는 앱이 설치되었고 그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동했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몇 달 뒤명의 도용 의심 통지를 받고서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완벽을 목표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조금만 조심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위험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전문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행동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과 습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설정은 마치 집의 관리실과 같습니다.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관리실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에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 화면을 열면 지금까지 무심코 넘겼던 권한과 기록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이 없는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없는지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보 통제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회복할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소중해질수록 문제를 예방하는 힘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었을 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앱이 있다면 그 앱은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사용하는 앱의 상당수가 설치 당시 목적을 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앱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앱은 삭제 후보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문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기 문자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기관 이름, 실제 번호와 비슷한 발신, 실제 상황과 닮은 내용.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문자는 사람의 감정을 먼저 자극한 뒤 판단할 시간을 빼앗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판단은 늦어집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중인증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중인증은 마치 집에 이중잠금 장치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은 복잡한 집보다 쉬운 집을 선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 시도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립니다. 이중인증은 그 고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 대신 시스템이 지켜줍니다. 이건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졌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르는 것은 열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것은 지운다. 가끔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문제를 인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앱 하나, 설정 하나, 습관 하나, 그 하나가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늦은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미 많이 새어나간 것 같고 이미 너무 복잡해진 것 같고 이 나이에 다시 설정을 만지는 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는 늦은 시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출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것만 막아도 앞으로의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정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 하나, 기록 하나, 정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사람의 일부로 인식될 때 관리 행동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이건 기계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입니다. 내 정보가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 사례 중에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습관을 체계적으로 갖춘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불안 점수가 낮고 수면의 질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정보 관리가 마음 관리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전화, 의심스러운 문자, 알 수 없는 알림이 줄어들면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뇌가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안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예전 같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혹시 중요한 전화일까봐 받아보게 됩니다. 받고 나서 광고라는 걸 알면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전화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반복적 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를 눈에 띄게 낮춥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의 목적은 사기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괜히 불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이미 신호는 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정보 과잉과 통제 상실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통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 범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것은 열지 않는다. 이 원칙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둘째, 필요 없는 것은 남기지 않는다. 앱이든 기능이든 습관이든 정리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셋째, 가끔은 확인한다. 자주가 아니라 가끔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위험은 초기 단계에서 차단됩니다. 이제 이 영상의 끝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평온은 그 어떤 정보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앱 하나를 지우는 것, 설정 하나를 확인하는 것, 문자 하나를 그냥 넘기는 것. 그 하나가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그냥 정보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휴대폰을 내 손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겁주었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했다면 그건 과학의 역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찾는 이야기입니다.